이 한 나무가 이 두 나무 붙여놓은 양이 한 나무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 한 동이 한 2,000주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물량으로 지금 이렇게 붙은 걸로 봐서는 한 4,000주 요량이 들어갔다고 볼까요? 그냥 좋은 영양제 쓰고요. 예. 바사코트 영향이 제일 많이 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코리아그로입니다. 방금 바사코트를 사용하고 엄청난 수확량으로 고소득을 올리신 토마토 재배 농가를 보셨는데요. 이 바사코트를 사용하면 기존 관행과 완전히 다른 농사가 가능한데요. 지금 보고 계신 고추 포장은 곁순을 제거하지 않고 곁순 재배를 하셨는데, 이 곁순 재배는 양분이 분산되기 때문에 양분이 충분하게 꾸준히 공급되지 못하면 생육이 불량해지고 열매가 크게 열리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 바사코트를 사용한 이 포장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착과량에도 큰 열매 크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사코트를 마늘에 적용해 본 포장입니다. 21년도는 4월, 5월 잦은 비로 마늘 작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요. 이 포장은 마늘종이 올라온 시점에도 입근 마름이 거의 없고 건강한 생육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마늘 크기 보이시나요? 이 농가분께서는 높은 품질에 엄청난 수확량을 올리시고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 바사코트는 왜 기존과 완전히 다른 농사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바사코트의 특징과 함께 바사코트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성분 중 사람이 토양에 공급해야 하는 게 12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바사코트는 이 중 칼슘을 제외한 11가지 필수 성분 모두를 비료 한 알갱이에 전부 함유하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완효성 비료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알갱이를 혼합한, 즉 질소 성분만 완효성으로 공급하는 비료가 많은데요. 바사코트는 질소뿐만 아니라 필수 성분 11가지 모두를 3개월, 6개월, 9개월 동안 오랜 기간 꾸준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작물 생육에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고급 비료로 유통되고 있는 이 고급 원료를 사용해서 이제 효과가 굉장히 우수하고요. 이 킬레이트 미락 요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 산도의 영향을 덜 받고 이제 미락 요소를 굉장히 잘 흡수시켜 줍니다. 그리고 코팅 완효성 비료는 코팅 성능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무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성분을 함유했다고 하더라도 이 코팅이 쉽게 찢어지거나 손상되면 양분이 빨리 용출되기 때문에 이 완효성 비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바사코트는 특수 탄성 폴리머로 코팅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양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사코트는 CAR 기술, 즉 온도에 따라서 양분 용출량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 식물은 기온, 특히 지온에 따라서 생육 속도가 다르고 양분 요구도 또한 다릅니다. 지온이 낮은데 토양에 양분이 너무 많이 용출이 되면 오히려 작물에게는 좋지 않고요. 또 반대로 지온이 높은데 양분 용출이 적으면 식물이 양분 부족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 바사코트는 지온이 낮을 때는 보다 적게, 지온이 높을 때는 보다 많은 양분을 용출하면서 식물의 생육에 맞춰서 양분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야, 얘는 자, 이쪽이 오른쪽이 바사코트를 파고 처리한 곳이고, 예. 왼쪽은 파고 처리 안 한 곳. 한 3일 정도 간격으로 심긴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더 늦긴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3일 먼저 심긴 했는데, 예. 여긴 3일. 예, 3일 차라 보기엔 예. 너무 많이 차이 나죠. 3일이라 보기엔. 바사코트를 사용하시는 많은 농가분들이 파고 처리 방법을 이용하실 텐데요. 이 파고 처리 방법은 뿌리 바로 밑에 바사코트가 위치하면서 11가지 필수 영양소를 바로 공급하는데, 특히 토양에서 흡수하기 어려운 인산과 미락 요소를 쉽게 흡수하면서 뿌리가 더 잘 발달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물과 다른 타 영양 성분을 더 잘 흡수하기 때문에 작황이 훨씬 좋아집니다. 또한 바사코트는 미리 주는 웃거름이라고도 불리는데, 양분의 손실이 적고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적은 사용량으로 추비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고추를 그냥 넣고 그냥 덮으시면, 이 사용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정식 시 모종을 심기 전에 구멍에 바사코트를 넣습니다. 파고 처리 시 사용량은 보통 상추, 딸기와 같이 염에 민감한 작물은 1에서 2g 정도 넣고요. 오이, 고추, 토마토, 호박, 가지 이런 일반 작물은 5g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 일반 작물의 경우 10g까지 넣어주시면 보다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바사코트를 구멍에 넣으시고 모종을 심기 전에 흙을 꼭 덮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흙을 덮고 난 후에 모종을 심고 흙을 마저 덮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파고 처리 시 모종이 아닌 종자를 직접 파종하실 때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모든 작물이 파고 처리가 가능하진 않기 때문에 사용 전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딱 한번 잡았다 놓으면 딱 그 저기 그 나오는 숟가락 있잖아. 숟가락 하나 정도. 바사코트 파고 처리는 추비를 안 하거나 추비 횟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나중에는 편하지만 이 정식시 파고 처리를 전용 수조로 하시는 것은 심는 주수가 많다면 이 또한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요. 그래서 방금 보신 영상처럼 비료 주입기를 이용하시면 허리를 펴고 쉽게 빠르게 파고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 더덕의 바사코트를 전층 시비한 영상입니다. 이 제주도 더덕은 보통 2년을 키우고 출하하는데요. 이 바사코트 9개월을 사용했고요. 물론 비료값은 기존보다 많이 들었지만 추비 횟수를 현저히 줄여서 추가적인 비료값과 올해 심하게 오른 인건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에 담지는 못했지만 이 수확 결과물이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가분과 함께 다른 농가분들까지 올해 더덕 9만 평의 바사코트를 사용하신다고 하고요. 바사코트는 파고 처리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앞서 설명드린 마늘이나 이 더덕처럼 이 전층 시비로도 사용하시는 농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오이, 가지, 고추처럼 작기가 긴 경우 품질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바사코트를 두둑 처리하시면 파고 처리보다 더 효과적으로 양분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참외, 호박 등 포복 재배하시는 경우에는 뿌리가 아래보다는 옆으로 많이 뽑기 때문에 파고 처리보다는 두둑 처리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용량은 타 밑거름 사용 여부에 따라서 가감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훨씬 낫죠, 작년보다는. 작년 요맘때보다? 네. 지금 짱짱하잖아요. 30일차 가식하고. 네. 뿌리도 적당히 내려가지고, 이거 딱 심으면은 상투 무너질 일도 없고, 봄밭에 가고, 다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크네. 네. 이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작년에는 막 뿌리 내리려고 무지작 전화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냥 바스커트 집어넣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아, 작년에 뿌리가 잘 안 내려서 고생하셨어요? 네. 그래갖고 뭐 발건제 막 추천해달라고 엄청 전화했었죠. 그러다 뭐 올해는 뭐 이렇게 딱 할게 이 밤에 틀었잖아요. 강택 나잖아요. 성공 농사를 위해서는 좋은 모종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직접 육묘를 하시는 농가분도 많은데요. 하지만 육묘 기간이 긴 작물 같은 경우에는 상토에 있는 영양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어느 시점에 양분이 부족한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눈으로 양분 부족 증상이 확인됐을 때는 이미 결핍 증상이 온 상태로 좋은 모종을 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분이 부족할 때 질소 위주만으로 이제 양분을 공급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되면 묘를 튼튼하게 기르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바사코트를 상토에 적용하면 11가지 필수 성분을 육묘 기간 동안 꾸준히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육묘 기간이 긴 작물도 보다 효과적으로 육묘를 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보통 탭이나 비료를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을 때 거름을 안 하고 그냥 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묘목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성분이 필요합니다. 이때 바사코트를 이용하면 안전하게 양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나무 심은 게 안 올라왔거든. 근데 우리 거 저거 전돈에 심은 거 그거 보고 작년에 심은 것 중에 우리 게 제일 잘 컸다고 그랬거든. 그 밖에도 블루베리, 각종 화분에도 바사코트를 적용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양분 관리가 가능한데요. 블루베리의 경우 2년생 이하는 주당 10g, 2, 3년생은 20g, 5년생 이상은 주당 30g 정도를 나무 상태에 따라서 이제 가감해서 뿌리시는데 새눈이 트기 시작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가정에 화분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실 텐데요. 물론 대부분 물 관리와 햇빛 관리가 안 돼서 죽는 경우가 많지만 이 비분이 부족해서 죽거나 시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바사코트를 이용하시면 안전하게 양분 관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 사용 시에는 화분 크기에 따라서 바사코트를 골고루 살포하시고 이제 흙으로 덮어주시면 되고요. 분갈이를 할 때도 분갈이 흙에 바사코트를 넣고 혼용해서 사용하시면 화분 관리에 더 용이하고 분갈이 교체 주기를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사코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근 이상기후로 정상적인 농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양분의 과잉과 부족의 반복은 더욱 정상적인 농사를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이상기후 속에서도 식물이 필요한 대부분의 필수 성분을 꾸준하게 공급할 수 있다면 남들과 다른 좀 더 특별한 농사를 지으실 수 있습니다.